장지 무덤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노승이 어떤 자리 원하냐, 이성계가 임금이 날 자리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성계 집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성계는 이제 조선을 개창하고 난 다음에 4대조 조상을 갖다가 추존합니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4명의 이제 조상들을 갖다가 왕으로 이제 추존하는 것이죠. 처음에 4대조 목조로 추대한 인물이 이안사라는 인물이죠. 이안사는 처음에 이제 전주에서 살던 전주 지역의 토호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전주의 한 귀생을 사랑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조정에서 찬성별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귀생을 둘러싸고 이 산성별감과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성별감이 이게 이안사보다 훨씬 이제 세력이 센 인물이다 보니까 이안사가 삼척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때 삼척으로 도망갈 때 170가구가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0 집안, 이성계를 따라다닌 이 170 집안이 사실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우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거의 이성계 집안의 사병 비슷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성계 집안이 옮겨갈 때마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조 이안사가 삼척으로 도주를 했는데 이 삼척에 가보니까 이 산성별감이 또 거기에 고위직으로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안사가 삼척에도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덕원이란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경흥이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용비어천가에 보면 용비어천가 제3장이 우리 시조 경흥의 사르샤 왕업을 여신이라고 이제 용비어천가 3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시조 이안사가 경흥까지 도망간 것이 결국은 조선 왕조 개창의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경흥이란 지역이 중요합니다. 사료에서 경흥이다, 함흥이다 이런 곳이 나오면 지금 전부 다 압록강 남쪽에서 찾죠. 압록강 두만강 남쪽에서 찾아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당시 이안사가 들어간 곳은 바로 어디냐면 지금의 연변 지역이에요. 이성계가 다 거기에서 난 겁니다. 이때 이 연변 지역은 뭐냐면 고려 고종 때 조휘와 탁청이라는 인물이 압록강 북쪽과 두만강 북쪽을 들어가지고 원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이 조휘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이 땅을 갖다 바치니까 원나라에서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이 조휘와 탁청에게 대신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이성계의 이제 4대 조인 목조 이안사가 들어간 곳이 바로 조위와 탁청 산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민왕이 만 98년 후에, 통상 이제 100년 후라고 말합니다만 공민왕 5년 1356년에 북강 수복운동을 전개해가지고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이성계의 부친인 이자춘이 요때 비로소 고려 쪽에 붙으면서 이제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조 이안사는 경흥에 들어가서 조위와 탁청 밑에서 천호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벼슬이 익조 이행리, 그 다음에 도조 이춘, 그 다음에 이성계의 부친인 그 환조 이자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자춘이 천호벼슬을 원나라로부터 받았는데 이때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원나라에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계 집안같이 다른 곳에서 이제 올라간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호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춘이 이제 공민왕 4년 1355년에 비로소 이제 개경에 들어가가지고 공민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0살 청년이었던 이성계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만 20살 때죠.
근데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이때 이제 이성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아주 격구를 대단히 잘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격구에 빠지면은 대단히 이제 몰두한다 그러죠. 고려에서는 임금까지 참석하는 대단히 큰 격구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고려 말기 들면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격구하는 그 장비가 부자들의 장비는 보통 중인 집안의 그 재산의 10배 정도를 뭐 격구 장비에 들였다라고 이제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빈부격차가 대단히 이제 심해졌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게 바로 사회가 망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이성계가 격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보통 사람이 뭐 이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맹제주를 펼칩니다. 말을 등으로 탔다가 뭐 공이 이제 뭐 잘못 굴러가니까 그걸 다시 올려가지고 그 꼴대에 집어넣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이거 신기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성계가 이렇게 환상적인 격구 모습을 이제 보이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성계는 개경에 남겨두고 그 이성계 부친 이자춘만 그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때 이제 국민왕이 이성계가 개경을 방문한 이듬해에 바로 이제 북강 수복운동을 하는 거죠. 고려 고종 때 조희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그 원나라에 갖다 바친 땅, 그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 땅인 짱성 총관부 지역을 갖다가 수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이때 고려 군사가 한 군사는 그 압록강에서 출발하고 또 한 군사는 두만강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왕이 북강 수복 운동을 하면서 이자춘에게 몰래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경도 여기에 가담하라라고 하니까 이자춘이 그 전까지는 바로 조유와 탁청 밑에서 배수를 하다가 고려 쪽으로 말을 갈아타고 북강 수복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나라의 앞잡이 집안이었던 이성계 집안이 비로소 고려 쪽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자기 이제 부친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부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때 뭐 여러 이제 풍수 지리상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자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아직 장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한 노승과 젊은 승려가 지나가면서 풍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가 어느 땅이 좋은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젊은 승려가 뭐 어디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아직 풍수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성계의 그 가동이 그 집안 하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성계에게 막 달려와서 자기가 들었는데 아직 풍수에 대단히 뛰어난 노승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말 타고 막 쫓아갔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우리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역사에도 아주 밝고 풍수에도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노승을 따라가 가지고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지 무덤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노승이 어떤 자리를 원하냐, 그러니까 재상이 날 자리를 원하냐 어딜 원하냐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임금이 날 자리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승이 그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왕조국가에서 왕이 날 자리를 점지해달라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욕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왕이 날 자리를 찾아서 이제 매장을 해야 그나마 재상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승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날 자리를 점지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여러 야사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면은 이성계는 일찌감치 왕이 될 거를 꿈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이성계가 만 20살 때 개경에 처음 데뷔했다 그랬죠. 만 20살 이전까지는 이성계는 원나라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성계와 최영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최영은 고려가 위태로우면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겠다 라고 생각한 반면에 이성계는 원래부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인물이죠. 원나라 치하에서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는 그 다음에 이제 나하추가 쳐들어왔을 때 공을 세우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 지금의 이제 남원까지 가서 이제 전공을 세워서 전국적인 이름을 날립니다. 이때 이성계 생각에 요 고려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과 새 왕조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집 짓는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힘 있는 사람은 도끼 하나 있으면 집을 부술 수는 있죠. 그런데 새 집을 짓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새 집을 지려면 설계도부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수가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대단히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이성계한테는 이 고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력은 있었지만 새 나라를 세울 그 비전이 없었던 거죠. 그 500년 가까이 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하려면 고려와 다른 이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한 그 지식인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봉 정도전이죠. 그래서 삼봉 정도전이 찾아와 가지고 이 군사 가지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성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 군사 가지고 동남방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성계나 정도전이나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건 다 알죠. 핵심은 이 군사 가지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이 이 말했을 때 무슨 일이 바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하는 것이다 라고 둘 다 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군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성계는 이 정도전의 머릿속에 새 나라를 개창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성계가 가진 군사력과 정도전이 가진 이념, 철학 이것이 결합되면서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개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도전이 군막에서 이성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성계가 자신을 가지고 새왕조 개창에 나섰을까? 라고 하는 점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